여러분, 하락장에서 위기에서 부자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이 어쩌면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몇 번의 기회를 준다. 무심하게 혹은 선물처럼 그 기회를 잡는 자와 흘려보내는 자가 있을 뿐이다. 흥민이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고 넘기기를 반복했다. 2011-12 시즌 함부르크 당시 흥민이는 6개월 가까이 선발이 안 되고 교체로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경기를 못 뛰었던 그 시간 동안 흥민이와 나는 정말 미칠 정도로 훈련을 했다. 기회는 와. 기회는 오는데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야. 너가 묵묵하게 기회가 올 때까지 훈련량을 계속 늘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임팩트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기회는 왔다. 몇 개월 만에 선발로 출전했고 이날 패할 경우 팀 자체가 강등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노바와의 경기에서 전반 12분 만에 흥민이가 골을 넣으며 승리했다. 그 다음 니른베르크와의 경기에도 골을 넣었다. 함부르크는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탈피했다. 흥민이도 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지금 바로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체로 들어가서 경기 뛰는 선수들의 그 스피드, 격렬함, 호흡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그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묵묵히 훈련해야 한다. 성공은 선불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진 않는다. 저는 이 책을 좀 초기에 읽었어요. 좀 초기에 읽었고, 그때 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이었는데, 그냥 저는 단순히 이분을 그냥 손흥민 선수의 그냥 아버지고, 그냥 외적인 이미지로 그거 봤을 때, 되게 깐깐하고, 좀 되게 고집스러우실 전혀 것 같다. 안 닮으셨어.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근데 책을 읽고, 제가 감탄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게 보면 이 책 안에는 자기개발적인 부분, 그리고 재테크를 할 때 그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자녀 교육적인 부분, 이 모두를 다 다 들어있어. 안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희 중3 아들한테도 추천을 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 공부하는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독서 모임로 이 책을 한번 꼭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역시나 그분들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이런 책 추천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작년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약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예의 바른데 불편한 얘기하는. 맞아요. 웃으면서 뼈 때리는 책. 맞아. 그런 책이에요. 웃으면서 뺨 때리는 책. 싸다구를. 그만큼 이제 맞는 말 퍼레이드고요. 만말 퍼레이드고, 글귀의 내용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11-12 시즌이면 벌써 10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릴 때였겠죠.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 20대 막 초반 이럴 때. 그러니까 유망주 레벨일 때. 근데 이제 경기를 못 나가니까. 근데 봐봐요. 경기를 못 나가. 축구 선수가 내 업이 축구인데 경기를 못 뛰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아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야. 기회가 안 와서.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다양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 꿈은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든 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못하는 동안 어떨까요? 속상하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똑같잖아, 손흥민 선수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파리님이 읽어준 그 뒤에 문구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때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몸을 키우고 연습하고 게임을 뛰듯이 때리는 했다. 것처럼. 게임을 뛰듯이 평상시 루틴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에 내가 돈이 없든 아니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더 뒤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든, 여기서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손흥정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약관의 20세 손흥민 선수가 했던 건 뭘까? 그거는 매일매일 게임을 뛰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약간 소름 끼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지금 바로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그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아, 내 준비해야겠구나. 그렇지. 준비해야겠다. 근데 실전 뛰듯 준비를 해야겠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조금 느꼈던 건 손흥민 선수랑 일반 분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걸 알아. 아버지가 그거 영상에 나오잖아. 아버지가 왼쪽으로 축구 선수니까 축구 선수가 해야 할 그 루틴이 있죠. 그 루틴. 그 루틴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눈 뜨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20세의 손흥민과 뭐가 다르냐. 그걸 모른다는 거지. 맞아. 알겠어. 너나 알겠어요. 준비하는 거 알겠고요. 뭐 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딱 1시간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준비를 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준비한다고 남한테 자신 있게 말을 못 할 것 같다. 그럼 이걸 먼저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1시간 동안 30분은 책 보시고 30분은 월급쟁이 부자들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딱 센텐스 하나만, 한 줄만. 오늘 내가 본 영상에서 내가 그대로 배웠거나 깨달았거나 따라할 걸 한 줄만 남기는 거예요. 블로그든 뭐 어디든 다 좋아요. 날짜 쓰고 오늘 배운 거 하나. 링크, 영상 링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지.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의 영역이에요. 습관의 영역. 손흥민 선수는 돼.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겠어. 개념을 알았어. 손흥민 선수는 저렇게 했구나. 손흥민 선수는 미리 진짜 실제 경기를 뛰듯 준비했구나. 나도 준비해야지. 근데 뭘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30분.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그걸 하다 보면 그 다음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기 전에 일단 이거를 먼저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연습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18년, 19년에 지방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싸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믿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준비를 그래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뭘 몰라. 준비해야 될지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 건 목표도 없고 뭘 준비해야 될지부터가 의문이 되면서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그거를 찾아가는 연습도 같이 해 나가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제 투자하면서 사실 시기라고 하면 엄청난 행운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지나쳤을 때가 있었죠. 네,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성남 임장을 했어요. 그때 분당을 돌고 이제 분당 바로 야탄 맞은편에 있는 성남에 여수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있죠. 여수동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5년차 신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딘지 분당까지는 들어봐서 알겠는 거야. 가봤고 분당 좋아. 근데 성남의 중원구의 여수동 그때는 그냥 그게 그냥 분당 맞은편 동네지라고 생각했지 거기가 좋은 곳인지 가치를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가 사실 투자자한테는 정말 좋은 시기였거든요. 거의 전세가율이 한 90% 정도? 그러니까 투자금을 쳐도 3, 4천만 있으면 5년차 신축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분당구가 아니라서 일단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지금도 되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만약 그때 그거 샀으면 아까 코크님이랑 저희가 방송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 올랐지? 이 얘기 했는데 8억 5천이 올랐더라고요. 8억 5천이 올랐어요? 네. 차익만? 차익이 8억 5천이고 뭐 최근에 좀 조정받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좀 미리 그 지역을 공부해 놨으면 그냥 알았으면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파리님과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2016년 당시에 저 또한 그때 당시에 그 분당과 부천을 제가 임장 열심히 현장을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분당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뭐
천당아래 분당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다 오래되고 너무 낡고 약간 일곡동 느낌이지 광주로 치면.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물건을 봤을 때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순회동에 30평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좋은지 모르고 다시 부천을 갔는데 부천은 또 이제 일개 신도시면서 뭐 백화점도 막 많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제가 부천을 이제 매수를 한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 대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어도 이게 싸다 비싸다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줘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돌아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또 투자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은 뭐 충분한 성과를 내신 거고 저는 그렇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아서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지역에 대한 수도권 사람들이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딜 더 좋아하지? 왜 거길 좋아하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더 그래서 훨씬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제 주변에 후배를 만나게 되면 질문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작년 봄까지만 해도 어디가 좋냐, 이거 사도 되냐. 맞아. 이거를 그랬지. 물어보더니 그리고 저한테 그런 후배도 있거든요. 돈으로 다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 살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못 사는 게 생기면 그때는 이제 본인한테 넘겨라. 그대가 고르다가 이렇게 왜냐면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보일 텐데 하나 나한테 넘겨달라. 네, 일단 나는 공부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네가 말고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중에 안 사는 거 있으면 나도 하나 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라는 거는 이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조금 더 기회가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수도권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가서 한 번에 잡아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냥 가서 그때가 되면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앞에 준비되는 기간이 전혀 없으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한 번에 좋은 걸 찾아올까, 이제 그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게 진짜 저는 이 책 보면서 성공은 선불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짜 와닿았던 게, 뭔가 바라는 결과,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이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이제 쌓이는 거고, 걔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막상 그 앞에 먼저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를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 맞네. 실질적으로 비용 지불이라고 파링이 표현하니까 진짜 확 와닿는다. 사람들은 비용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지. 처음에. 맞아. 그 성공은 선불인데. 성공은 자판기다. 그렇지. 맞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일단 돈을 넣어야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판기는 좀 다른 게, 자판기는 느낌이 뭐냐면 돈 넣으면 바로 누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판기를 원하는 거지. 즉각적인 그런 보답. 즉각적 보답. 그걸 원하는 건데 실제로 성공은 자판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실제론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바로 빨간불 딱 들어오고 초록색 불이나 결과물이 똑 바로 나와야 되는데. 코코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공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1,000원짜리 뭐 생수 한 병을 뭐 포카리 세트 하나를 먹으려면은 1,000원짜리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10원짜리를 매일매일 100일 동안 넣어야 되는 거지. 너무 와닿네요. 진짜 딱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은 선불이고 내가 한 번에 그 값을 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그런 경우는 10원씩 내가 100번을 넣어서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사람들은 할 거야. 근데 이게 100번을 넣어서 나올지 200번을 넣어서 나올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더 대박이다. 불안해하고 더 그래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넣다 보면 나오는 거고, 그거 일단 넣어야지만이 이게 코인이 이렇게 쌓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코인이라면 오해하실까? 동전으로 동전. 네, 동전을 넣어야지 그게 10원, 20원, 30원 이런 식으로 쌓여가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나 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시장의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그게 작은 그 10원짜리 동전이
책 읽고 영상 보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10원이 100원으로 바뀐다니까. 왜냐면 내가 역량이 올라가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1000원으로 도달하는 거지, 빠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저 됐고요. 그냥 시간 되면은 그때 1000원 넣어가지고 그냥 쏙 뽑아 먹을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파링님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보시고 내가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혹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10원짜리를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다, 응원해주고. 좋다. 나는 지금 네. 뭐 하루에 50페이지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나는 하루에 뭐 오히려 또 건강관리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뭐 1시간씩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하는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뭐 하고 있나요? 10원짜리 지금 요즘. 이런 10원짜리. 좋습니다. 나나야님의 댓글까지 한번 기대해 한참 보도록 남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지루한데 매일매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10원 어디에 썼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파링님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쌓는 10원 그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